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지난 시간에 U센터를 이용해서 UBX 프로토콜로 출력을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그 UBX 프로토콜이 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설명이라서 소스코드 작업은 없고 실제 소스코드 작성하는 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BX 프로토콜이 뭔지는 지난 시간에 간단히 언급을 드렸었는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UART 또는 이런 방식으로 인터페이스하는 0xBO 그리고 0x62로 시작하는 GPS 정보가 담긴 유블럭스 자체 통신 규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 오른쪽에 있는 UBX 프로토콜의 프레임 구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면 하나의 정보가 들어오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모든 데이터 통신의 기본 단위는 바이트 단위인데 그것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나의 프레임을 이루는 식입니다. 그래서 한 프레임을 메시지라고도 하고요. 이 UBX 메시지 프레임은 이런 구조를 갖고, 먼저 첫 번째 두 개 바이트는 각각 16진수로 0xBO, 62 이렇게 들어오고, 이건 이제 한 프레임의 시작을 알리는 헤더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각각 아스키로는 마이크로를 뜻하는 뮤, B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 바이트는 이 메시지가 어떤 종류인지를 나타내는 클래스고, 네 번째 바이트는 그 안에 하위 분류인 id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는 대분류라고 보시면 되고 id는 그 안에 소분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두 개가 또 메시지 종류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는 거고,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바이트는 이렇게 두 개 바이트가 합쳐져서 하나의 정보인데 이건 데이터의 길이에 대한 정보고요. 그 뒤에 나오는 이 페이로드 부분에 대한 길이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 랭스 값이 10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페이로드가 이제 10바이트가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페이로드가 실제 이 메시지의 데이터 부분인데, 이 메시지가 만약에 GPS 정보 관련된 메시지라면 위도, 경도 같은 정보들이 이 안에 들어있고요. 그리고 엠파렌 설정에 대한 메시지라면 그 설정 값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이 두 개의 바이트가 체크썸 정보인데 이 체크썸까지 해서 한 메시지 프레임이 종료됩니다. 이 체크썸은 에러 검출하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UBX 메시지는 엠파렌에서 FC로 데이터를 보내줄 때도 이 구조에 맞게 보내주고요. 반대로 FC에서 엠파렌으로 어떤 설정값 같은 걸 보낼 때도 이 구조를 따라서 보내줘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 프로토콜 입력 출력을 다 UBX 프로토콜로 해놨기 때문에 이 UBX 프로토콜에 맞게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클래스랑 ID 번호로 이게 어떤 메시지인지를 구분을 한 후에 페이로드 부분에 들어있는 실제 정보를 파싱하고 해석하면 됩니다. 메시지의 종류마다 데이터의 길이가 다 다른데 그건 이 페이로드 부분의 길이만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는 항상 붙어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같은 UBX 메시지라면 길이가 다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닌 메시지 종류도 있더라고요. 그런 메시지는 파싱하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근데 제가 수업에서 설명드릴 거는 데이터 길이가 항상 같아서 파싱이 쉬운 편이에요. 그리고 이 첫 두 바이트의 이름이 싱크차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한 메시지의 시작이다 라는 의미고요. 그래서 수신 코드를 짤 때 이 0xBO랑 0x62 두 바이트가 연속으로 들어오면 메시지의 시작이라고 판단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들어오는 이 책섬 두 바이트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계속 변하는 값이라서 메시지의 끝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걸 이 랭스 정보로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고정된 길이의 메시지라면 굳이 알아낼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파싱이 쉬운 거고요. 그럼 이제 다른 것들은 대충 무슨 의미인 줄 알겠는데 아직 체크썸이 정확히 뭔지 모르겠죠. 우선 체크썸이라고 하면 통신을 하는 두 개 장치 간에 데이터가 잘 받아졌는지 중간에 누락되거나 빠진 게 없는지를 확인하는 통신 에러를 검출하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보통 체크썸을 어떻게 에러 검출하냐면, 예를 들면 이 장치 1에서 장치 2로 5개의 바이트를 보낸다고 했을 때 딱 이 5개의 바이트만 보내는 게 아니고 이 5바이트를 각각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다 더한 다음에 그 결과를 마지막에 한 바이트를 실어서 보내요. 그리고 오버플로우는 버린다고 하고요. 그때 이 계산된 결과를 체크썸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실제 데이터는 이 5바이트인데 체크썸을 뒤에 한 바이트 실어서 보내니까 6바이트를 보내는 게 되겠죠. 그럼 이제 받는 쪽에서 이 6바이트를 받게 될 거고요. 그 중에 앞에 5바이트를 또 똑같이 다 더합니다. 그러니까 장치 2에서는 자체적으로 또 계산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다 더한 계산의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결과랑 마지막에 들어온 이 한 개의 바이트가 같은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같다면 에러가 없이 데이터가 잘 들어왔구나 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 이 두 개 결과가 다르다면 중간에 데이터가 잘못 들어왔던지 누락돼서 받은 데이터에 문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그 데이터를 버리는 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 바이트의 체크썸이라고 부르고요. 체크썸 계산하는 거는 모든 바이트를 다 더한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근데 모든 체크썸이 다 이런 식입니다. 근데 이 체크썸을 계산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회사마다 체크썸을 계산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체크썸이란 게 딱 정해져 있는 방식이 아니고 제조사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체크썸 계산을 하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체크썸을 안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라면 통신할 때 데이터의 신뢰성이 좀 떨어지겠죠. 그래서 체크썸을 어떻게 계산할지는 정의하기 나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또 UBX 프로토콜을 사용하니까 이 유블럭스에서 체크썸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소리죠. UBX 체크썸은 체크썸 A, 체크썸 B 이렇게 두 개로 되어 있고 각각 한 바이트씩을 차지하고요. 역시 이 한 프레임의 맨 마지막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UBX 체크썸 계산이 조금 복잡한데 우선 이 메시지 프레임의 첫 번째 두 개 바이트, 이거는 시작 바이트죠. 이걸 제외한 이 나머지 부분, 클래스 ID, 랭스, 페이로드까지가 체크썸을 계산하는 영역이고요. 계산은 이 밑에 나와 있는 이 방식대로 하면 됩니다. 이건 데이터 시트에 나와 있는 슈도 코드고요. 슈도 코드는 실제 코드가 아니고 컨셉적인 코드란 말이죠. 우선 체크썸을 계산할 변수 CKA랑 CKB는 각각 부호 없는 8비트 정수 형태, 그러니까 unsigned 캐릭터로 되어 있고, 버퍼라는 배열 변수에 이 영역에 있는 모든 데이터가 다 바이트 단위로 저장되어 있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두 개의 변수들을 0으로 초기화한 다음에 체크썸 A는 버퍼 변수의 첫 번째 바이트랑 자기 자신을 더해서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저장하고요. 그리고 체크썸 B는 좀 전에 계산해서 저장한 이 체크썸 A랑 자기 자신을 더해서 또 다시 자기 자신한테 저장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루프 때 버퍼의 이제 다음 바이트랑 또 이런 연산을 하고요. 이 과정을 이 영역 동안 계속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버리고요. 그래서 계산된 결과를 이제 이 두 개의 바이트가 계산이 될 텐데 그걸 메시지 프레임의 맨 끝에 이렇게 두 바이트를 붙여서 보내요. 그럼 받는 쪽에서는 이 영역 똑같이 이렇게 계산을 한 다음에 계산된 결과랑 이 두 개 바이트랑 같은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알고 보면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 체크썸을 계산하는 코드 작성하는 것도 다음 시간에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챕터 때 플라이스카이사의 IA6B 수신기 데이터를 아이버스, 그러니까 시리얼로 받아오는 거를 할 텐데 그때도 체크썸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계산하는 방식이 좀 다릅니다. 근데 개념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체크썸은 이렇게 자주 쓰이는 방식이니까 개념을 잡는 데 좀 도움이 되시라고 설명을 좀 길게 넣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메시지 프레임에서 클래스랑 ID가 의미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M8N GPS가 하나의 큰 시스템이라고 GPS 첫 시간에 설명드렸었는데, 그래서 이 GPS 모듈이 내보내주는 정보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정보들을 좀 분류를 해놓은 게 이 클래스랑 ID의 개념이고요. 클래스는 그 중에서 큰 분류고 클래스의 종류가 총 14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각각의 클래스 안에 하위 분류가 여러 개 있는 거고, 그 중에 저희가 받아올 메시지 클래스는 이 첫 번째 NAV 클래스고요. 이건 내비게이션 결과에 대한 메시지고, 이 NAV 클래스는 위도, 경도, 속도, 시간, 헤딩 같은 정보들을 다룬다고 합니다. 이 클래스 안에 하위 ID 종류들이 또 엄청 많은데 바로 다음 장에 나오고요. 이 클래스는 GPS 관련된 정보들이니까 데이터의 방향이 M8N에서 FC로 보내주는 게 되겠죠. 또 그 외의 클래스들을 좀 보시면 저번에 저희가 UBX 프로토콜로 출력을 설정하고 뭐 출력 주기도 바꾸고 했었는데 그 명령을 보내는 것도 이 클래스에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CFG라는 클래스인데 이것도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외에도 막 뭐가 많죠. 이것들을 다 보시려면 데이터 시트를 다 보셔야 되는데 메시지 종류가 너무 많아서 다 보기가 힘들고요. 필요한 정보가 뭔지 아시는 게 중요하고 그 정보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이걸 다 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저희는 위도, 경도 정보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래서 이 nav 클래스 안에 또 이렇게 수많은 종류의 id가 있는데 이 중에 어떤 메시지가 우리가 원하는 위도 경도 정보의 id인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이 중에서 제 수업에서 쓸 메시지 종류는 이 poslllh라는 id고요. 이 메시지는 타원체로서의 위치 정보에 대한 메시지고 위도 경도 정보를 출력해주는 가장 간단한 메시지의 종류입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이 nav 클래스 안에 또 다른 메시지에도 위도 경도 정보가 들어있는 게 있는데 이거 바로 밑에 이 pvt 메시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건 위도 경도 정보를 포함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내보내줘요. 현재 날짜랑 시간에 대한 정보도 들어있고요. 그래서 당연히 정보가 많은 만큼 데이터의 양도 좀 많아지겠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위성의 연결 상태 같은 걸 알려주는 메시지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 메시지를 다 수신하고 파싱하려면 코드가 엄청 복잡해질 거예요. 제 수업에서는 딱 이 poslllh 메시지를 파싱하는 방법만 설명을 드릴 거고 그러면 위도, 경도, 고도 정보까지는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제 수업을 듣고 응용을 해서 직접 코드를 짜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지 뒤에 있는 이 0x01, 0x02라는 숫자는 각각 클래스의 정보 그리고 id의 정보입니다. 번호라고 보시면 돼요. M8N 매뉴얼을 보시면 이 poslllh가 어떤 정보를 담고 있는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이 poslllh 메시지는 geodetic position solution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건 타원체로서의 위치 정보를 출력해주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프로토콜 버전이 설명되어 있는데 제가 GPS 첫 시간에 이 M8N 모듈에 처음 전원을 넣었을 때 그 출력되는 메시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프로토콜 버전이 15.00이었습니다. 그게 여기에 있는 이 15라는 숫자고요. 다른 메시지들 중에 이 프로토콜 버전이 19 이상부터 지원되는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런 메시지는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M8N 모듈에서는 지원되지 않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 메시지 구조를 보시면 0xbo62로 시작하는 건 똑같고요. 클래스가 0x021이고 그리고 id가 0x02 이렇게 각각 한 바이트씩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두 바이트에 걸쳐서 28이라는 숫자가 리틀 엔디언으로 들어오는데 이 28은 이 뒷부분의 페이로드 부분의 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페이로드가 28바이트가 들어오겠죠. 그게 끝나면 마지막으로 책섬 2바이트가 들어오고 한 메시지 프레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 페이로드 부분에 대한 설명인데 그 설명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표고요. 총 28바이트 중에 가장 먼저 4개 바이트가 ITOW에 대한 정보인데 이건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시간에 대한 정보인 것 같고요. 단위는 밀리섹입니다. 그리고 설명 부분을 보시면 GPS 타임 오브 위크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 단위의 시간인 것 같아요. 이거 자세한 계산 방법은 이 웹사이트 들어가시면 나와 있으니까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넘버 포맷이 U4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이 뒤에 숫자 4는 4바이트를 의미하고 U가 의미하는 거는 부호 없는 정수 형태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호 없는 4바이트 정수 형태를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그 다음에 롱기튜드가 나오기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경도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숫자 포맷이 i4 이렇게 돼 있는데 역시 4는 4바이트인데 i는 부호가 있는 형태 그래서 부호 있는 4바이트 정수 형태를 의미하고요. 단위가 디글입니다. 그래서 도단위가 되는 거죠. 네, 보통 위도 경도 정보가 실수 형태로 표현이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10의 7승이 곱해져 있는 정수 형태라는 점에 유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실제 정보는 이걸 받은 후에 10의 7승으로 나눠줘야 된다는 소리죠. 그래서 그 스케일링에 그게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 4바이트 역시 이건 이제 위도 정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이트 정보는 타원체로서의 높이, 고도에 대한 정보고요. 역시 부호 있는 4바이트 정수 형태고 단위는 밀리미터고 그 밑에 HMSL은 해수면 기준의 고도 정보입니다. 그리고 단위 역시 밀리미터고 그 다음에 HACC, VACC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각각 수평 수직 방향의 정확도의 추정치고 부호 없는 4바이트의 단위는 밀리미터입니다. 정확히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는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가 이 POSLLH 메시지들의 정보고요. 저희가 필요한 위도, 경도 정보가 여기 들어있죠. 그리고 고도 정보가 또 여기 들어있는데 근데 저희는 기압계가 있으니까 해수면 고도를 측정을 하니까 그걸 가지고 이 GPS랑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현해 보실 분들은 한번 뭐 같이 데이터를 저장한다거나 하는 거를 구현해 보시고요. 그래서 그 POS LLH 메시지를 한번 수신을 해 본 모습이고요. 이건 GPS가 잡혀 있을 때의 출력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이 맨 마지막 데이터를 한번 파싱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게 좀 전에 그 마지막에 들어온 메시지고요. 우선 이 숫자들은 다 16진수로 되어 있고 첫 2개 바이트가 B562 이렇게 고정값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 다음 한 바이트가 01이 들어왔는데 이건 NAV 클래스란 말이고 그 다음 0이 들어온 거는 POS LLH의 ID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2개 바이트가 이제 합쳐져서 하나의 페이로드 길이 정보가 되는데 중요한 거는 1C00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건 리틀 엔디언의 표현 방식이고요. 리틀 엔디언이 뭐냐면 낮은 번지의 데이터가 낮은 자릿수를 갖는다 뭐 그런 말이어서 그래서 실제로는 1C00이 아니고 001C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10진수로 표현하면 28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들어오는 데이터들도 다 리틀 엔디언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가 페이로드의 실제 데이터 부분인데 먼저 들어온 이 4개 바이트가 ITOW에 대한 정보죠. 역시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이라서 숫자가 이 순서로 들어오면 이제 반대로 저희는 거꾸로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78021403이 아니고 거꾸로 0314027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6진수로 03140278이니까 이걸 10진수로 바꾸면 이런 숫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가 되는 거고요. 부호 없는 4바이트 정수 형태고요. 그 다음 이 4개의 숫자가 또 리틀 엔디언 표현 방식으로 경도에 대한 정보가 들어온 거죠. 근데 이거는 부호 있는 4바이트 형태입니다. 그래서 또 리틀 엔디언 방식이니까 거꾸로 4B부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4B, A7, 91, 02. 자, 이 4개의 바이트고요. 이걸 10진수로 바꿨더니 이런 숫자가 됐고요. 그리고 경도 위도 정보는 10의 7승이 곱해져 있는 값이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여기 이제 소수점을 이 뒤에 유효 숫자 7개를 두고 여기 찍으면 되니까 이제 126.9272834가 되는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위도 정보도 똑같이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이제 이런 숫자가 되고 소수점 이하 7자리에 점을 찍으면 이제 37.555553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위도 경도 위치 정보를 지도상에 찍어 보니까 제 사무실 근처로 잘 나왔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타원체 고도 정보가 부호 있는 4바이트 형태로 이거 역시 계산하면 뭐 이런 숫자가 나오고 또 이 숫자는 이제 해수면 기준의 고도죠. 이 숫자는 확인해 보면 이건 이제 부호 있는 형태여가지고 앞에 숫자가 최상위 비트가 1이면 음수가 되는 뭐 그런 형태라서 이거는 2의 보수의 표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를 10진수로 환산해 보면 마이너스 4459라는 값이 되고요. 뭐 또 다른 것들도 이렇게 계산해 봤더니 다 이런 값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페이로드 부분에 대한 정보를 한번 이렇게 확인을 해 봤고요. 이제 체크섬 계산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좀 전에 그 똑같은 데이터 셋이고요. 이 데이터 중에 체크섬을 계산하는 영역은 앞에 이 2바이트를 뺀 영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2바이트는 체크섬이니까 당연히 빼는 거고 그래서 이 영역에 대한 체크섬을 계산하면 되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던 아까 그 슈도 코드를 그냥 C 언어로 작성해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이 슈도 코드가 딱 보면 지금 C 언어처럼 생겨 있어가지고 코드 작성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슈도 코드를 좀 C 언어로 작성한 거고 지금 데이터셋이 이 부분이 이 체크썸에 계산하는 영역의 데이터 부분이고요. 그리고 체크썸을 계산하고 저장할 이 2개의 변수를 각각 unsigned 캐릭터로 선언하고 0으로 초기화했죠. 그리고 체크썸 계산은 여기서 하는데 이 코드가 지금 딱 이거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했더니 각각 체크썸 A랑 체크썸 B가 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둘 다 16진수고 20F이라는 값이 나왔는데 이거랑 확인해 봤더니 일치하네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문제없이 들어온 데이터라고 가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다 받아서 바이트 순서로 파싱도 해봤고 그래서 분석도 해봤고 체크섬 계산까지 다 끝냈으니까 이제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원하는 변수에 각각 저장을 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POS LLH 메시지에
각각의 이 정보들을 저장할 구조체를 이렇게 만들면 데이터 관리가 쉬워질 겁니다. 근데 이건 코드를 지금 짤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제 수신하고 파싱하는 코드 작성을 할 건데, 그때 이런 구조체를 만들어서 파싱하면 좀 쉬울 거예요.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설명드릴 거고요. GPS 데이터 하나 받아오는데 해야 할 것들이, 그 과정들이 좀 많죠. 그래서 하나의 챕터로 따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지난 챕터 2 할 때, 그 센서 인터페이스 할 때도 다 이런 과정들이 필요했었어요. 근데 모든 센서를 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자니까 설명도 복잡하고 또 재미가 없으니까 그때는 구현 위주로 해서 센서 값 확인하는 거를 설명을 드렸었는데, 근데 엔지니어가 되시려면 이런 과정들을 다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알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출력도 바꾸고 뭐 설정도 하고 데이터를 분석도 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제 강의 특성상 한 번은 이런 과정들을 설명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좀 길게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중요한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고, 이제 GPS가 안 잡혔을 때 POS LLH 메시지가 어떻게 들어오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GPS가 안 잡혔을 때 들어온 메시지고요. 보시면 이 숫자들의 0들이 좀 많죠. 0000 이렇게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GPS가 안 잡혔을 때 그때 위도 경도 정보를 받아서 파싱을 하면, 근데 또 중요한 거는 이 데이터가 들어온다고 해도 체크섬은 맞아요. 이 0000들에 대한 체크섬 계산을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체크섬 계산 결과만 놓고 보면 이건 데이터 메시지 그 프레임이 맞게 들어온 거라서 GPS가 잡혔는지 안 잡혔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보를 가지고 바로 위도 경도, 웨이포인트 제어를 하게 되면 갑자기 기체가 막 이상한 데로 갈 수도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아주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 되고요. 이걸 방지하려면 제어 코드 짜실 때 위도 경도 정보가 0이다 그러면 웨이포인트 제어를 끄시던가 아니면 그냥 호버링을 유지하게 하던지 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꼭 이런 예외 처리 코드 같은 걸 넣으셔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그 UBX 프로토콜로 출력을 바꾸고 뭐 그런 것들을 설정을 했었었는데, 이거를 U센터를 이용해서 바꿨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U센터 없이도 이런 설정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려면 UBX 프로토콜에 맞게 설정 명령어들을 M8N에 보내주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중에 이 CFG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여기에 설정들을 바꾸는 메시지들이 정의가 되어 있으니까 그걸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명 부분 보시면 뭐 보레이트 설정 같은 거에 관련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M8N 설정 명령이니까 통신의 그 데이터의 방향은 FC에서 M8N으로 보내주는 게 될 겁니다. CFG 클래스의 넘버는 0x06이고요. 또 이 안에 하위 아이디들이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 PRT로 UBX 프로토콜로 출력을 바꿨었고, 또 그 안에 UART 설정도 있었고요. 또 MSG ID로 POS LLH UART로 출력하도록 설정을 했었고, 이 rate ID로 GPS 출력을 5Hz로 바꿨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설정들을 저장하는 거를 이 CFG ID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했던 것들을 어떻게 해야지 U센터를 사용하지 않고 FC에서 자체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지난 시간에 이 PRT ID로 UBX 프로토콜로 출력 설정을 바꿨었는데, 데이터 시트 보시면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또 페이로드 설명 부분 보시면 이 중에 넘버 포맷에 보시면 X2, X4 이렇게 X로 시작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건 비트 하나하나가 어떤 설정의 의미를 갖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데이터 시트 보면서 설정을 하려면 데이터 시트 볼 게 엄청 많다는 소리예요. 그것도 다 보려면 시간이 많이 드니까 좀 쉬운 방법이, U센터로 설정을 할 때 제가 이렇게 설정을 하기 위한 명령어가 이 밑에 이렇게 나와 있다 라고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데이터를 그대로 M8N에 보내주기만 하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령어를 그대로 쓰면 데이터 시트를 안 보고 설정할 수 있어서 좀 편해요. 그리고 또 역시 이 메시지도 UBX 프레임의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메시지 구조를 좀 살펴봤더니 여기까지는 무슨 의미인지 알겠는데 이 뒤에 페이로드 부분은 뭔 말인지 모르겠죠. 이거 해석하시려면 데이터 시트를 비트 단위로 보셔야 됩니다. 근데 U센터가 그 데이터를 이제 보여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는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우리가 큐브MX 써서 소스 코드를 자동 생성하는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여기서는 이렇게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설정이 된다가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UBX 프로토콜을 따르니까 뒤에 체크섬 계산도 같은 방식으로 해야겠죠. 근데 이 유센터에서 생성해준 이 데이터 메시지에 체크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헤더 정보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그냥 그대로 보내면 돼요. 저희는 뭐 체크섬을 계산해서 뒤에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자동으로 이 유센터에서 계산해서 이것까지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 엠파렌 모듈로 보내면 엠파렌 내부에서 이 체크섬이 맞는지 자기가 알아서 확인을 하고 맞으면 이제 이 설정 값대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이 nav poslh 메시지를 UART로 출력해라 라는 이런 설정을 msgid를 통해서 했었는데, 이거 설정도 이 데이터를 그냥 그 엠파렌 모듈에 보내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GPS 출력 주기도 5Hz로 바꿨는데 이 데이터를 보내면 이렇게 설정이 되는 겁니다. 설정 저장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엠파렌 내부에 설정을 하려면 유센터로 이런 설정들을 하고 그때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이걸 그냥 그대로 복사해서 소스 코드를 통해서 UART로 출력을 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설정 명령어 보내주는 거는 엄청 쉬워서 소스 코드 작성하는 것도 진짜 별거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정리를 좀 하자면, 이 GPS를 쓰는 이유가 웨이포인트 제어 같은 걸 하기 위해서일 텐데, 그러려면 GPS에서 보내주는 데이터를 받아서 위도 경도 정보를 알아내야 됩니다. 근데 NMEA 데이터로 보내주는 건 파싱이 어려워서 파싱이 좀 간단한 UBX 프로토콜로 바꾼 거고요. 그랬더니 유블럭스에서 자기네들이 만든 통신 프로토콜로 데이터를 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받는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프로토콜을 따라서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메시지를 수신하고 파싱해서 원하는 정보들을 분류해서 따로 저장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드디어 수신 코드랑 파싱하는 거랑 체크섬 계산해서 데이터가 잘 들어왔는지 확인하는 것까지 다 하나씩 코드로 작성하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